안녕하십니까? 콩매도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국 산업이 어차피 경쟁자가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 정말 요즘 들어서 중국이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증시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음, 물론 일부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그건 이제 특수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이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경쟁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좀 덜 보고 지금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 때문만도 아닙니다. 기술력이 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뭐 상선 분야는 기술력이 다 따라잡혔고요. 물론 뭐 LNG라든가 특수선 쪽에서 좀 기술력은 있지만 사실 이쪽 매출보다는 일반 상선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은 거의 따라잡혔다 봐도 되는데, 근데 왜 조선은 아직 살아남느냐? 방위 산업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나머지 산업을 보면 처참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중국 때문에 한국에서 거의 사라진 산업이 여러분 아시겠죠? 디스플레이잖아요. 디스플레이. 한때 LG 디스플레이 정말 잘 나갔죠. 필립스하고 뭐 합작 투자해서 파주에 엄청나게 성장을 구가하던 산업이었는데 중국에 따라잡히고 나서는 뭐 필립스 이런 데서 뭐 다 철수했고 지금 뭐 주가도 아마 얼마인가요? 시가총액 보시면 형편없겠죠 뭐 8,100원 시가총액 4조 정도 하는데요. 이게 뭐 대표적인 OLED, 뭐 LCD 뭐 산업이죠. 인재 명맥을 유지하는 게 그나마 대형 OLED 쪽에서 그나마 아직은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따라잡히면 얘도 생존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소형 OLED 뭐 LCD는 이미 뭐 한국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화학 같은 거 옛날 차화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학, 철강, 정유 뭐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중국이 따라오면서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는 뭐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이죠. 한때 뭐 40만 원, 50만 원 가던 주식인데 지금은 한 뭐 시가총액 2조 4천억. 이제 좀 생존도 위험하죠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막 조 단위로 흑자를 내다가 지금 뭐 적자로 돌아서고 그런 마당이니까요.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다. 화학주라고 봐야죠. 뭐 2차 전지도 포함되지만 얘도 지금 주가가 2010년대 주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주가로 12주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화학주가 다 대표적인 건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인 철강 같은 거 이런 것도 중국하고 경쟁하면서부터 경쟁력을 잃고 지금 시가총액 3조예요. 한때 18만 원까지 주가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또 따라잡힌 게 뭐가 있냐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에코프로 PM 오늘도 4.6% 폭락이고요. 연일 폭락이죠. 에코프로. 요 두 주식만 해도 불과 3년 전에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었던 기업입니다. 불과 100조를 찍었어요. 100조. 두 개 합쳐갖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PM하고. 근데 지금은 5조, 8조니까 13조. 거의 한 8분의 1 토막 정도 난 건데요. 그나마 지금 따라잡히지 않은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직 덜 따라잡혔는데, 자, 이 추세로 가면 얘네도 이제 따라잡히면 그동안에 뭐 디스플레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2차 전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 2차 전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한국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양극재 같은 거, 대표적인 양극재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죠. BM이나 LNF, 포스코 표챔 이런 것들이 국내 10위권에 하나도 없어요. 10위권에. 세계적으로. 다 중국이 1, 2, 3, 4, 5, 6, 7, 8, 9, 10, 10등까지 다 중국입니다. 뭐 포스코 표챔이 뭐 음극재에서 11위 뭐 이 정도 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위인가 이렇게 밀린 것 같아요. 점유율이. 한때 2위였거든요. CATL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참, 중국이란 존재가 무섭다. 중국과 벌어지면, 경쟁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그 산업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는데, 조선은 왜 살았느냐? 조선은 미국에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선만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유 경쟁했으면 이것도 중국한테 밀려서 다 죽었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사실은. 일단 규모의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기업은 일단은 15억이라는 배경 인구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 깔고 간다고 그러죠. 깔고 간다고. 15억을 깔고 가니까 뭐를 해도 이깁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준다? 그러면 해보나 봐나, 해보나 봐나. 근데 우리나라는 보조금 줍니까? 뭐 화학기업이나 이런 거에 보조금 줍니까? 롯데케미칼 뭐 무너진다고 국가기관산업이라고 보조금 주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 뭐 누가 보조금 주겠어요? 2차 전지도 안 주는데. 응? 마찬가지. 자, 그럼 중국의 전략을 보면 뻔하거든요. 값싼 노동력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먼저 시장을 급격히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립니다. 이미 시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지금 옛날 디스플레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단물 빼먹고 그 다음부터는 쌍용차 인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인수하면서 기술 빼먹고 날려버리고. 화학, 이런 건 이미 다 없었죠, 이제. 이제 보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보조금 없이도 화학, 철강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안 받아도.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조금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을 또 장악하고 나면 중국이 그러면 2차 전지도 중국 마음대로 가격 결정권을 가질 거란 얘기죠. 2차 전지가 끝나면 어딜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차 전지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업을 중국이 다 먹고 나면 양극재는 거의 먹었죠. 원자재는 거의 먹었어요. 이런 거 거의 먹은 것 같아. 10위권 내에 하나도 없어요. 뭐 금약 이런 건 뭐 거래 정지고. 뭐 다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전액 이런 것도 뭐 멀쩡한 게 하나도 없다. 기업이. 원자재 쪽은 다 2차 전지도 먹혔다고 보면 이제 배터리 쪽까지 먹히면 그 다음 시장은 앞을보도 뻔합니다.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다음에 중국을 제재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이제는 뭐 항공우주는 이미 중국이 앞섰으니까. 물론 방위산업도 중국이 앞서지만 일부 왜냐 방위산업은 중국이 앞선다고 중국목이 갖다 못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따로 있는 거고요. 서로.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러면 사실 방위산업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일단 따로잡히면 끝이에요. 중국한테. 과거 뭐 제조업에 영국, 유럽 국가들이 붕괴하듯이 한국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일본 반도체가 한국한테 붕괴하듯이 한국 제조업 산업도 중국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순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과거 몰락한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이런 거를 우리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이거 이미 따로잡힌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직 그래도 따로잡히지 않은 기업들, 이런 거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보조금을 주든가. 지금 삼성, SDI 이런 데도 원래 파트너가 누굽니까? 합작사 파트너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같이 설립한 거니까 지분 출자도 하고. 근데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재를 갖다 쓸 때 에코프로 BM 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중국산 거 갖다 쓴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거를 지금 한국은 무정부 상태죠. 방치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따라잡히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생태계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구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 다 중국 업체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왜? 2차 전지 생태계가 붕괴됐는데 중국에서 원자재 못 가져오면 생산 못 하는데 그러면 시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 넘어가 뭐 남습니까? 반도체 하나 남는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도요. 상당히 따라왔어요. 지금. D램 쪽은 저도 뭐 지금 쓰는 컴퓨터 조립 컴퓨터지만 메모리를 제가 보니까 중국 거 들어갔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D램 분야 저는 이게 안 따로잡힐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따로잡혔어요. 그 따로잡히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는다? 물론 뭐 자유주의 경제에서 시장 논리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개입할 필요도 지금 상황에서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따로 잡히면 도대체 뭐가 남냐 한국은. 뭐가 남냐. 어? 그러면 유럽 국가처럼 서로 여러 개 나라가 이렇게 묶여있던가 벨트로 블록으로 그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내수가 그래도 1억 명 이상 돼가지고 내수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거나 기축통화국이거나 이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의 세계 글로벌 탑 국가든가 이런 것도 아니면 도대체 한국은 시장 논리에 맡겨서 경쟁력 다 뺏기면 뭐가 남는 거냐.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그때는 누가 한국을 알아주냐. 그런 생각을 들어요. 물론 기본 체제는 자유무역 체제가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반칙을 쓸 때는 우리도 그에 대응을 해야죠. 중국이 저가 공세하면 이거 당연히 반덤핑 강세를 부과해야죠. 산업보호 차원에서. 물론 뭐 FTA 그럼 뭐 중국도 매길 테지. 매기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쯤에서는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될 산업은 수백 개 산업 중에 지금 그나마 보호 가치가 있는 산업은
그런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조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내산하고 가격 경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어리석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런 산업을 피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낼 수밖에 없어요. 먹거리. 그러니까 맨날 음식료. 이런 쪽만 하는. 먹거리, 게임, 엔터. 이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근데 얘들이 근간일 수는 없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이 엔터, 게임, 뭐 라면, 식품 이런 거 가지고 국제적으로 10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물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피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정권 교체기고 앞으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쪽은 또 중국과 또 굉장히 친중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진짜 또 답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야, 이런 기업들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연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시장 진입을 막아줄 수 있는 국가 개입이 있을 거냐?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자, 우리 산업도 향후 5년 내에 거의 중국 기업한테 거의 따라잡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문득 요즘 들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이겁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에 투자는 아주 소극적이나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설사 손실이 많이 났더라도 물타기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분간은 다음 정권에서도 만약 민주당이 잡으면 그런 중국 기업이 한국에 다시 쉽게 우리 산업을 더 쉽게 잠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인데 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산업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의 앞에 놓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